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김규태라 그럽니다. 예, 밤늦게 같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 나준원 교수님도 참석하셨고, 그리고, 예, 저 같이 고려대하고 강원대하고 한성대 이렇게 같이 해보고 있습니다. 그, 잠깐 그 채팅창에 인사말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자. 그리고 제가 채팅창에다가 오늘 자료를 PDF로 올렸습니다. 그 네이버 카페에도 방금 전에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 채팅창에 인사하시면서 얘기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마이칩 강좌는 그 애트리에서 그 회로 설계를 자기 집에서 그 설계를 하면 한 5주, 5달, 넉 달 후에 칩으로 자기 집에 배달받는 그런 실습하는 과정입니다. 과정인데 한 5번 정도 혹은 여러분 그 혼자 공부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듣고 나면 자기 연습을 하고 나면 학교에서 배웠던 반도체 그리고 전자회로 그런 회로 지식과 반도체 지식을 공부해 가면서 실습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은 그 여러분 그 컴퓨터에 이제 그 환경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전체 스킴에 대해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작해도 될까요? 그러면 예. 나중에 가서 혹시 뭐 시작해도 될까요? 인사말 잠깐 하시고 예. 제 소리 잘 들리십니까? 잠깐만요. 제가 소리가 잘 안 들리네. 잠깐만요. 제, 오히려 제가 지금 소리가 꺼져 있는 모양인데, 잠깐만요. 저도 들어야 되니까. 제 소리 잘 들리십니까? 네, 교수님 잘 들립니다. 아까부터 예, 잘 들리고 들리네요. 있었는데. 예. 예. 좋은 강의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그 끝까지 해서 마이칩 한번 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반도체 강의는 그 구기로 박사님께서 오픈소스화 해서 그 자료를 다 공개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같이 자료를 만들어 가면서 실제 실행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또 마치 구기로 박사님도 들어오셨네요. 이 오리지널 그 하신 부분인데, 구기로 박사님도 인사말 잠깐 해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켜놓으신 경우만 될 것 같으니까 그럼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하고 내 칩 제작 서비스가 되어 있는데요. 마이칩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의 예를 보시면 여기에 고려대 박준하 학생이 지난 2학기 때, 작년 1학기 때 설계를 해서 이렇게 이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이 IO 패드에 배선을 요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막 그 제출을 하면 디자인 룰이 맞는지, 그 다음에 레이어 간에 그 레이어와 스키매틱이 잘 맞는지 이런 체크를 해서 그 다음에 제출을 하고 나면 5개월 후에 이런 칩을 21개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이 21개의 칩이 여러분 보는 것처럼 28개의 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8개의 I/O 핀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디자인한 칩을 이렇게 밀봉이 된 상태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칩 사이즈가 대략 한 900 마이크로 바이 900 마이크로 이 사이즈 되는데 충분히 넓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의 칩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서 어떤 좋은 어떤 명분을 그리고 좋은 목적을 가진 그런 칩 설계를 해서 맡기면 이렇게 좋은 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받고 나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하나의 예인데요. 여기에 이제 그 PCB 기판에다가 얘를 납땜해서 붙인 다음에 얘를 브레드보드에 연결을 해서 아두이노, 라즈베리 파이 이런 걸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칩 제작 서비스를 통해서 이 디자인하는 거, 그 다음에 회로에 관한 기본 지식, 그리고 이거를 실제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런 그 회로 설계 환경을 구축하는 거를 이제 각자 PC에서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보면 이 설계 툴은 리눅스입니다. 리눅스라서 윈도우에서 하기에는 이 바로 못 쓰고 윈도우에 리눅스를 깔아서 쓰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라즈베리 파이가 있다. 그러면 라즈베리 파이가 3 이상 혹은 라즈베리 파이 02가 그게 있으면 여기에 똑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 PC가 아니라 내가 라즈베리 파이를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다가 반도체 설계 툴을 넣고 개 우분투와 같은 데비안 계열인데 여기에서 설치를 하거나 혹은 우분투 서버가 있어서 자기는 서버가 있다. 뭐 학과에 서버가 있다. 그러면 서버에다가 환경을 설치를 해서 계정을 만들어서 그 계정 하에서 설계를 해서 공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가상 환경인데 VM웨어를 설치해서 우분투를 설치할 수 있는데 VM웨어는 윈도우 PC에서 다른 OS를 설치하기 위한 가상 환경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WSL 제가 추천하는 방법이고 구기로 박사님도 추천하는 방법이신데 이게 윈도우 서버 시스템 for 리눅스라 그래서 윈도우 내에 리눅스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윈도우 내에 설치를 하면 최소 10기가 이상 여유가 필요한데 제어판 한번 들어가 봐줘도 좋습니다. 보면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바로 한번 들어가 봐 좋습니다. 제어판에 프로그램에 윈도우 기능 켜기 끄기 딱 들어가 보면 리눅스용 윈도우 하위 시스템 기능 옵션 켜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설치를 해놓은 상태고 여러분이 설치하는 걸 기다리면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혹시 한번 실행해 볼 수 있으면 실행을 따라오고요. 실행이 잘 안 되면 봤다가 녹화된 걸 나중에 실행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어판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제어판 들어가면 여기에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들어가고 프로그램 들어가 보면 여기에 윈도우 기능 켜기 끄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프로그램 및 기능에 윈도우 기능 켜기 끄기가 있는데 이게 관리자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키면 실행을 해보면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옵션이 윈도우 기능이 뜨거든요. 윈도우 기능이 뜨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저는 이제 설치를 했기 때문에 리눅스용 윈도우 하위 시스템 그래서 말 그대로 서브 시스템이거든요. 서브 시스템 for 리눅스니까 WSL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윈도우 서브 시스템 for 리눅스 얘를 체크를 해서 이네이블 시켜놓습니다. 기능을 켜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꺼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자 PC, 윈도우 PC에서 제어판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에 윈도우 기능 켜기 끄기 해서 여기에서 이제 WSL이라는 환경을 설정을 하면 그 다음에 설정이 체크를 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 설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설치를 하면 윈도우 커맨드나 파워쉘에서 파워쉘이 있는 경우에 파워쉘을 이렇게 해보면 관리자 권한을 실행할 수 있거든요. 관리자 권한을 실행할 수 있으면 여기에 관리자 권한으로 이런 게 뜹니다. 요 명령어에서 지금 보면 WSL
하고 한 칸 띄우고 줄 두 개 끊고 이제 WSL하고 한 칸 띄우고 두 개 쓰고 인스톨 이렇게 하면 이제 요 윈도우 서버 시스템 4 리눅스가 이 시스템 안에 설치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용량이 남은 용량이 적으면 이게 설치되다가 중간에 에러가 뜹니다. 그래서 한 10기가 이상 좀 많이 좀 지워주고 나서 이 윈도우 시스템을 실행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설치를 하고 나면 한번 뭐 믿지마요 본전이니까 지금 온라인 들어오신 분은 제 목소리에 따라서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보기 바랍니다. 혹시 실제 실행하니까 이런 화면이 나오는지 채팅창에다가 짧게 써주시면 좋겠거든요.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고 안 되더라도 한번 여기까지 해보시겠습니까? 한번. 그럼 제 얘기를 들으면서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실행하면서 요 밑에 설명해 줄게요. 그러면 이제 윈도우 안에 이 우분투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만들어지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반도체 툴 설계를 이제 툴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툴이 있거든요. 툴이 있는데 회로도를 그리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 도면을 그리는 거하고 그 다음에 회로도 시뮬레이션 하는 거라든가 PCB를 설계한다거나 그런 반도체 회로 설계할 수 있는 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은데 그게 다 오픈소스로 설계 툴을 쫙 여기 깔아 놓는 거기 때문에 한번 해놓으면 여러 가지로 편리하거든요. 혹시 이 채팅창에다가 이래 하니까 이 WSL 이렇게 나옵니다 라고 이제 채팅창에다 누가 써주실 분 있으면 써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게 프로그램 이걸 이제 이네이블 하고 이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표시를 할 때 우분투인데 골뱅이 WSL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우분투 같은 경우는 24.04 이런 걸 깔아주면 됩니다. 24.04 LS라는 그 안정된 이 버전으로 깔아놓으면 웬만하면 다 실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설치하는 거를 이제 요 링크, 참고 링크 1과 2가 있는데요. 요 링크를 클릭을 해보시면, 설치하면서 또 윈도우 PC가 사람마다 또 이게 버전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제대로 되는 경우가 있고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완벽하게 요 링크를 들어가서 한번 요 까는 것도 하나의 좋은 이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요 설치해서 하는 거는 다음 주 월요일 밤 9시 전에는 모두가 다 설치된 상태에서 그 다음이 진행이 되어야지 좋거든요. 그 제가 오늘 하기 전에 이거를 미리 알려줄까 하다가 처음부터 바로 하게 되면 이게 밑도 끝도 없을 것 같으니까 제가 이거를 환경 설정 이 부분에 대해서 미션을 드리고 한번 설치를 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눅스가 익숙해지면 이런 부분들이 되게 편리한데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설치가 되었다 가정을 해보고 그 다음 넘어가 보는데요. 그 다음 넘어가 설치하시면서 얘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요 뒤에 이제 보면 이제 이런 그 윈도우 안에 쌓여있는 우분투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보면 설치를 할 때 WSL 인스톨 하게 되면 다운로드를 우분투를 다운로드 하게 되거든요. 설치 중 우분투 되고 그 다음에 요 설치를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과정이 이 유저 어카운트를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그 리눅스는 항상 아이디를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관리자 권한입니다. 루트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를 설정해서 여기에 저는 마이칩으로 했는데 마이칩이라는 아이디로 패스워드를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을 하고 있으면 얘가 설치된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설치가 되어 있고 우분투를 해보면 여기에 우분투 앱이라고 딱 돼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설치한 게 우분투 24.04.1 LTS라는 거를 설치를 했었거든요. 제가 이거를 그 VMware로 설치도 했었는데 VMware를 설치를 하니까 좀 과정이 중간에 이 VMware가 어떤 회사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만든 거다 보니까 여기에 뭐 허가를 받는 과정이라든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VMware로 여러분이 이제 다른 OS를 설치를 해도 되고 그 WSL이 가장 수월한 것 같아서 제가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해 보면 이렇게
그, 어, 이, 그, 요런 선택 우분투 하면서, 이, 요, 프롬프트 뜨거든요. 보시면, Welcome to 우분투 24.044 LTS 그래서 뜨고, 이게 환경이 라즈베리 파이에 띄웠을 때도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통 할 때, 리눅스 명령어를 이제 조금 잘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거 있을 때, 윈도우는 그 윈도우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윈도우 업데이트를 하는데 우분투에서는 이거를 수도라는 용어를 써서 슈퍼 유저가 두 한다는 뜻입니다. 슈퍼 유저가 두 하는데 애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를 해라 라고 해서 이제 이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업데이트를 가끔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그 패스워드를 보통 이렇게 입력하고 그럼 이게 이제 그 기존에 이 우분투는 전체 그 프로그램의 최신 프로그램의 버전 어디엔가 저장하고 있거든요. 그 저장을 보면 여기 링크들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최신 거 하고 현재 이 PC에 이 리눅스 서버에 깔려 있는 걸 비교를 해서 어떤 것들을 업데이트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이래 묻습니다. 그러니까 묻는 이런 과정이 있어서 이런 우분투가 깔려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생각할 때, 여기에다가 이제 앞으로 그 환경을 설치하겠구나라는 거를 제가 좀 이따 끝나기 전에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럼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자,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고요. 그 다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실제 우분투 환경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윈도우 속에 우분투니까 리눅스거든요. 그 리눅스에서 이 파일을 만드는 거하고 윈도우에서 파일을 만드는 거하고 얘가 서로 시스템이 다르거든요. 달라가지고 우리가 리눅스 간의 파일을 카피할 때는 얘가 뭐 FTP를 쓴다거나 혹은 이거를 다른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공유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거를 하거나 적어도 윈도우에서 에디팅 했던 거를 이 안에 넣거나 이 안에 넣은 거를 밖으로 빼거나 할 때 이 둘 사이에 공유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 넣고 빼고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반도체에 썼던 재료를 넣을 때 우리가 손을 넣어서 여기는 오염되면 안 되는 그런 이런 그 드라이 박스가 있고 바깥에 있으면 얘를 넣을 때 도커가 있어서 안에 넣었다 뺐다 할 때 이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VM웨어도 그렇고 다 공유 폴더로 만들어서 걔를 넣었다 뺐다 하는 방법이 있는데 조금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검색해서 들어가서 뭘 해주냐면 이렇게 그 경로 표시 있죠. 이 WW로 되어 있는데 경로 표시 두 개를 주고 WSL을 한 다음에 그럼 윈도우 서브 시스템 4 리눅스가 되고 달러 표시를 하면 여기 시스템 폴더라고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게 경로 표시 두 개, 폴더 두 개 하고 WSL 한 다음에 달러 표시를 하게 하면 윈도우에서 뭐가 생기냐면 시스템 폴더 뜨는 게 이게 뜨거든요. 그 우분투라는 게 뜹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에 우분투 들어가 보면 여기 우분투 속에 이 리눅스 폴더 그대로 다 있거든요. 보면 여기에 얘가 여러분 익숙한 그 홈이라든가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 유저라든가 etc etc 이런 그 폴더가 생기는데 홈에 들어가면 이 홈에 마이칩이 있습니다. 마이칩 폴더가 있는데 여기에 경로를 이렇게 윈도우 상에서 폴더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일반 윈도우에 파일을 카피하듯이 하게 되면 그대로 카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 여기에 이제 이 폴더에다가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보면요. 제가 우분투로 들어간 것을 이제 보면 우분투 들어갔습니다. 아직도 읽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업데이트를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럼 여기 이제 보면 요럴 때 또 하나 더 열 수도 있거든요. 우분투 해가지고 하나 더 열어가지고 또 하나 더 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정으로 두 개 열어서 보면 여기에 보통 pwd 하게 되면 현재 디렉토리가 나오거든요. 이 워킹 디렉토리 그래서 현재의 워킹 디렉토리가
요 홈 밑에 마이 칩이라는 걸로 되어 있고, 이거를 이제 방금 폴더 열었는 거 있죠? 폴더 열었는 거 보면 여기에 폴더하고 그 다음에 자꾸 제가 요 우분투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윈도우에서 아까 이 폴더 표시 두 개 하고 이 폴더를 여는 그 방법을 보면 여기에 경로가 제가 ls 하면 리스트란 얘기인데 여기에 이제 폴더가 보면 여기 뭐 메저도 있고 서킷도 있고 마이 칩 1, 2, 3, 4 칩이 있는데 여기에 똑같이 있거든요.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다가 뭐 이래 예를 들어서 하나의 파일을 제가 한번 열어서 폴더 열어서 하나 카피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뭐 폴더 하나 만들어 볼까요? 한번 만들어서 폴더를 새로 만들기 위해서 폴더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온라인 뭐 렉처 뭐 이렇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딱 만들면 이 리눅스 이 계정에 만들었는데 이게 요 우분투 서버에 LS를 해보면 여기는 지금 폴더가 쫙 파란색으로 된 게 폴더거든요. 하얀색이 파일이고 그 다음에 빨간색이 압축된 파일이고 이 대비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보면 저희 LS를 해보면 여기에는 LS 해보면 방금 만든 게 온라인 을 만들었는데 이 온라인이 여기에 생겨 있을 겁니다. 온라인 생겼죠, 그죠? 온라인이 생겨서 CD 온라인 렉처 하게 되면 여기로 가보면 비어있는 하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다가 제가 예를 들어서 윈도우에서 제가 한번 저는 에디터라는 걸 많이 쓰는데 윈도우에서 노트패드랑 플러스가 괜찮거든요. 이거 패드 이제 쓸 때 예를 들어서 이거를 제가 뭐 연습을 삼아서 프린트 뭐 킴이다 뭐 이렇게 했다 칩시다. 그 파이썬 코드로 제가 이거를 저장을 할 때 제가 서킷에다가 여기다가 서킷에다가 파이썬 코드로 예를 들어서 프린트 my라는 파이썬 코드를 딱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서킷 밑에다가 이렇게 프린트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서킷 밑에 가서 제가 방금 하는데 서킷 폴더를 가서 요 뒤로 가서 요 서킷에 가서 방금 만든 요 파일을 찾아보면 방금 수정한 날짜를 찾아보면 금방 프린트 마이 py 하나 만들어져 있거든요. 얘를 그냥 지금 마이 칩에다가 온라인 렉처 여기다가 프린트 마이 칩을 여기 복사를 합니다. 복사하면 복사 됐잖아요, 그죠? 복사 됐는데 여기 가보면 아까 비어 있었는데 LS를 해보면 그대로 카피가 되어 있거든요. 프린트 마이 그럼 이제 파이썬 프린트 my.py 하게 되면 여기 똑같이 이렇게 보면 파이썬 not found did you mean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는데 파이썬이 안 깔려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cat에서 보면 cat print my.py 하게 되면 요게 지금 프린트 킴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제가 파이썬을 깔았는데 실행이 안 되고는 보면 이건 이제 우리가 리눅스 상황에서 많이 쓰는 환경이 있는데 뭐냐면 가상 환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가상 환경이라는 거를 이제 깔아놓은 환경이 있는데 .venv 핀 activate라는 가상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만들어주고 그럼 제가 들어와서 여기 온라인 들어가서 여기에서 들어간 거를 파이썬 코드를 하게 되면 print my.py 하게 되면 여기서는 킴 나오죠, 그죠? 킴 나와서 그래서 아까 파이썬을 실행시켰을 때는 얘가 파이썬이 없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방금 제가 가상 환경이라는 것 우분투에서 가상 환경을 하게 되면 거기에 파이썬을 깔아놨거든요. 그래서 이 env라는 가상 환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니까 방금 파이썬이 실행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이제 이거는 리눅스에 관계된 내용이라서 한번
지켜보고 다음번에 이제 오늘 이해되시는 분들은 바로 이해될 거고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냥 이게 뭘까? 나중에 이 리눅스라는 게 이해가 덜 돼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기가 개발하는 환경을 이런 가상 환경에 넣어 놓고 이제 사람들 전체 루트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나만의 개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가상 환경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까지 얘기하고요. 그래서 지금 방금 설명한 거는 이 리눅스 환경을 만들어도 요 안에 윈도우 폴더 요 성격을 이용해서 그대로 카피 왔다 갔다 하면 손쉽게 된다라는 거를 서로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윈도우 환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설명입니다. 윈도우 검색에서 이걸 사게 되면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다. 리눅스 환경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제가 설명을 자세히 안 하고 일단 잠깐만 얘기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나중에 요거를 보면 이런 FPGA 같은 거를 실행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 디지털 회로 같은 경우는 베릴로그라 그래서 그 하드웨어의 친화적인 언어가 있습니다. 하드웨어 친화적인 언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일반 소프트웨어가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거라면 이벤트 중심으로 하는 게 우리가 그 다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시저 타입이 있고 이벤트 타입이 있는데 얘가 하드웨어는 동시다발입니다. 동시다발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하나의 그 하드웨어적으로 패럴렐 프로세싱처럼 이런 FPGA를 그래서 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드웨어적으로 윈도우로 연결할 필요가 있거든요. 어떨 때는 자 그럴 때는 이제 보면 지금 요 윈도우 속에 우분투가 있으니까 우분투 속에서 바깥에 이 FPGA를 하려고 그러면 요 사이에 포트를 뚫어줘야 됩니다. 뚫어서 속에 숨어있는 우분투가 바깥에 하드웨어적으로 윈도우 연결되어 있는 이 FPGA를 USB 꽂아도 이 안에까지 전달할 때는 이게 연결해줘야 됩니다. 자, 그 연결해주는 과정이 요 중간에 이 두 페이지거든요. 참고라 표현했는데, 그래서 내가 리눅스 환경을 윈도우 안에 넣고 적어도 바깥에 장치도 연결할 수 있다 정도까지만 일단 오늘 받아들이시면 요 환경 설정을 해놓고 나면 이제 이 내가 순수 우분투 노트북이 있는 것처럼 하드웨어를 연결해서 할 수 있다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채팅창에 자기가 현재 이 리눅스 환경이 접근할 수 있다 혹은 설치해뒀다 이런 게 있으면 채팅창에다가 좀 그 의견을 주겠습니까? 현재 상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솔직하게. 예. 괜찮으니까. 예. 윈도우 WS라고, 윈도우 ZFT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 예. 설치 중이군요. 예, 설치 중이고, 노트북 호텔, 예. 제가 지금 채팅창을 봐서,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WSL, 우분투 설치 오래 걸리죠, 그죠? 한 2시간은 걸립니다. 100% 빨리 완성한 경우도 있는데요. 하다 보면 오늘 끝날 때까지 설치가 끝나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제가 이제 이거를 다 해보니까 어떤 경우는 설치가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경우는 우분투 윈도우 용량이 부족해서 중간에 이게 진행이 안 되거나 에러가 탁 뜨면서 설치 안 되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한 10명 정도 동시에 했을 때 한 3명 정도는 순서대로 했는데 설치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참고로 링크 요거를 설치 빨리 됐네요 임재혁 씨는. 그러면 그 임재혁 씨는 저기 아까 수도 업데이트 이런 것도 그 명령어도 실행해 볼 수 있고 이 폴더를 한번 접근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설치 완료되고 재부팅 필요하군요. 예. 재부팅 필요하면 나가면 못 들어오니까 일단은 예. 나갔다 들어오셔도 되긴 됩니다. 뭐 어차피 녹화는 되니까. 근데 일단은 보죠 한번.
자, 그럼 설명을 좀 더 듣고 중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나중에 디지털 할 때 제가 어떻게 연결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참고사항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로 설계를 할 때 하나의 툴에 이 시리즈라 그래서 설명을 듣고 혹시 부팅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부팅 하고요. 이게 이 순서가 있거든요. 순서가 있는데 툴 체인이라 그래서 이런 그 설계 툴에 진행하는데 우분투 기반으로 할 때 오픈소스 기반으로 이걸 촬영을 하거든요. 수도 애플리케이션을 애플 테이블을 업데이트하고 그다음 업그레이드를 하는 과정도 얘가 만만치 않게 시간 걸립니다. 시간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분투 기본 프로그램 수도 인스톨 이렇게 우분투 테스타 미니멀 최소한만 설치하고 반도체 이 설계 툴의 핵심 을 이제 이 PDK라 그러는데요. 프로세스 디벨롭 디자인 키트 프로세스 디자인 키트라 그래서 이 폴더 안에 셀의 모양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디자인 환경이라든가 요거를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기 보면 요 GitHub에 한번 들어가 보셔도 좋거든요. GitHub에 들어가 보시면 요게 915 박사님이 애트리 0.50 마이크로미터 CMOS MPW 돼 있죠. 그래서 MPW의 스탠다드 셀의 DK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GitHub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리눅스에 좀 익숙해지시면 어떠한 자료를 공유할 때 GitHub에 올려놓고 걔를 클론 그대로 복사해서 다운로드 받거나 그 폴더에 걔를 그대로 업데이트를 수시로 해준다는 거나 하기에 제일 좋은 방법이 Git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혼자 공부를 한다 그러면 리눅스를 처음 익숙하지 않는다 그러면 Git이란 거를 GitHub란 거를 혼자 한번 책을 보고 한번 익혀 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Git 이 주소에 있는 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다운 받아라 라는 겁니다. 다운 받고 그 다음에 다운 받고 나면 이 폴더 그대로 내려오거든요. 내려오고 나서 요 과정이 있는데 요 밑에 폴더가 있습니다. 폴더가 이 폴더를 그대로 다운 받아서 애트리 0.50 마이크로메타 CMOS MPW STD 셀 DK 요 폴더가 딱 생기는데 이 폴더를 얘가 심볼릭 링크라 그래서 요거를 애트리 050 디자인 키스를 짧은 폴더 이름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긴 거를 안 쳐도 다음부터는 요 짧은 걸로 쳐도 요 안에 있는 걸 그대로 설정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CD 툴 해서 이제 요 툴을 한 다음에 가보면 SH가 있는데 이 SH가 이 secure shell을 쉘을 실행하는 거거든요. 안에 여러 가지 명령어가 있어서 걔를 실행하기 좋도록 execute 권한을 주는 겁니다. change mode execute를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안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들어있거든요. 요거를 실행하고 나면 이 줄만 다 실행하고 나면 여러분 리눅스에 시간이 걸리는데요. 여러분 리눅스에 설계할 수 있는 그 환경이 갖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이제 하나 묶어 놓으신 게 이제 915 박사님이 다 해 놓으신 건데요. 보면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이걸 다 저는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걸 살짝 한번 보겠습니다. 그대로 따라가 보면 ls cd 이제 해서 이제 여기 보면요. 요 커맨드를 좀 줄여서 보겠습니다. 한번 보면 저는 다 했기 때문에 cd 애트리 050 이게 있을 거거든요. cd 애트리 이렇게 보면 잠깐만요. ls cd 애트리 050 디자인 키트 툴스 보면 딱 바로 들어갔잖아요. 그죠? 바로 들어가면 이제 경로가 애트리 050 디자인 키트 툴스가 원래 설치 때는 긴 경로였는데 짧게 설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SH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이 SH를 한번 보면 쉘이 되게 많거든요. 요 하는 쉘을 이제 보면 프리레퀴지트 되어 있는데 이게 전제 조건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이거를 이 리눅스 상황에서 이 파일을 보는 거는 제가 나노라는 앱을 많이 쓰는데
sudo nano 해서 이제 여기에 프리 레코드 이걸 해보면 하고 나서 조금 치고 탭을 누르면 그 뒤에 파일 이름이 완성을 시켜서 보여주거든요. 이거를 제가 열어보면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보이거든요. 나노 제가 패스워드 보면 제가 패스워드 틀렸는데 자 이걸 보면 요 안에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쉘을 실행하는 요 prerequisites.sh에 한데 모아놓은 앱들이 쫙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만약에 이 쉘에 한데 모아놓지 않으면 이거 하나하나를 다 일일이 다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다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보면 여기에 sudo purge 뭐 auto remove 필요 없는 것들 지우고 그 다음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하고 난 다음에 차례로 쭉 하고 난 다음에 이 안에 실행하는 sudo application install -y는 그 yes no 묻지 않고 한다는 거고 그 다음 여기 있는 게 다 앱입니다. 다 앱을 다 설치하는 거거든요. 종류가 되게 많죠. 보면 여기에 뭐 어떤 그 컴파일을 한다거나 파이썬을 설치한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기본 이 반도체 설계 툴이 제대로 설치되기 위한 이 우분투 내에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 지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루비 이런 것도 있고 루비 같은 경우는 나중에 반도체 설계 툴에서 이제 디자인 룰을 체크한다 그랬을 때 K 레이아웃 이런 것도 쓸 때 그 안에 루비 같은 게 있거든요. 언어 루비 있습니다. 파이썬 3나 네트플랫 LIV라든가 기본적으로 파이썬 코드로 얘를 많이 오픈소스를 이제 다루기 때문에 파이썬 코드로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rerequisite sh 되어 있는 걸 보면 얘를 이제 그 ls-a를 해보면 여기 이제 요 실행 그 권한이 여기 x로 표현되어 있는 게 실행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change mode 플러스 x를 하게 되면 원래 처음에 GitHub으로 클론하고 나면 이 실행 권한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실행하고 나면 change mode 플러스 x 모든 거에 대한 sh를 하고 나면 이게 다 실행 권한이 쫙 붙거든요. 실제 실행할 수 있는 하면 색깔이 바뀝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방금 프리레커지트는 우분투 환경 내 반도체 설계 툴을 설치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구나. 이걸 설치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빌드 툴이 이게 이제 반도체 설계 툴이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반도체 설계 오픈소스 툴이 다 들어가 있어서, 얘를 제가 sudo nano에서, 빌드 이게 저는 내용을 보기 위한 거니까, 내용을 보고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이 안에 들어간 실행을 점 해는 걸 실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점하고 현재 경로에 있는 현재 경로의 폴더에 있는 g3 build.sh를 실행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줄 한 줄 실행한 거거든요. 그럼 한 줄 한 줄 실행하면 안에 쉘이 많잖아요. g3, SDL, SDL2, 파이썬, GSL, 그래 울프 돼 있고 요런 것들이 매직 돼 있고 K 레이아웃 돼 있고 넷 제너레이션 Q 라우터, NG 스파이스, X 스킨 회로 설계하는 부분이고 GTK 웨이브는 파형을 디지털에서 파형을 이제 여러 개 온오프 되는 거를 실제 이 타이밍 차트 같은 걸 보여주는 거고 요시스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툴 체인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디지털 회로에서 얘를 컴파일하고 하나의 이제 우리가 실제 물리적인 그런 소자로 합성하는 그런 과정의 오픈소스입니다. 근데 시스템 C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디지털에서 Qflow라든가 다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얘를 컴파일을 하고 어떤 칩으로 만들 수 있는 기본 물리적인 그런 보통 우리가 레지스터라 그러는데 그 레지스터 형태로 만들어주고 여기 프로그램 설명이 다 들어있거든요. 에코 돼 있잖아요. 보면 G3는 프로그램 설버다. 그 다음에 GSL은 사이언티픽 라이브러리다. 계산할 루틴 들어가고 그레이 울프는 오토 플레이서다 하고 이런 프로그램 설명이 있습니다. 사실 회로 설계 집적 회로 설계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 여기에서 NG 스파이스가 많이 쓰거든요. 사실 꼭 집적 회로 그가 아니더라도 NG 스파이스 같은 경우는 이 아날로그 회로 설계할 때 회로 트랜지스터 넣고 할 때 이걸 할 줄 알면 그게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고 여기에 이제 카이캐드 같은 경우도
여기 설치하는 것들이 있는데 회로 설계 차원에서 도움이 되고 여기서 보면 이 SH 안에도 들어가 보면 또 안에 뭐가 있겠죠. 그럼 여기 보면 GTK 웹 인스톨 되어 있는데 이런 거 하나 이제 들어가 보면요. 여기서 보면 sudo nano GTK 웨이브 하고 인스톨 sh 해보면 요것도 이제 GTK 웨이브 퀵 인스톨 되어 있고 요런 그 wget 파일을 소스 4집으로부터 다운받아 가지고 얘를 압축을 풀어 가지고 이 경로로 가서 그 다음에 또 sh 들어있죠. 또 들어가야 되죠. 들어가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컴파일하는 건데 .config고 make하고 sudo make install 이게 리눅스에서 소스 코드만 있을 때 이 configure하고 make에서 컴파일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오픈소스화해서 이제 구기로 박사님이 이걸 다 공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로 설계 툴을 설치할 때는 딱 이것만 하면 자기 PC에 회로 설계, 직접 회로 설계, 시뮬레이션 그게 모두 다 설치가 됩니다. 설치가 되어서 이제 그 지금 혹시 이제 부팅을 새로 하실 것 같으면 제가 한 2, 3분 정도 쉬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쉬는 시간을 한 43분? 43분에 다시 뵙기로 하고 혹시 부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분들은 부팅해서 다시 돌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시 녹화는 포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3분에 뵙겠습니다. 일시 중지하고 얘도 잠깐만 안 하실 분들은 좀 쉬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하겠습니다. 자, 한 번은 부팅해서 설치가 된 경우는 WSL이나 윈도우 검색창에서 우분투를 실행했을 때 앱을 실행을 하면 이런 식의 화면이 뜨고 한 줄 한 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분투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sudo 한번 쳐보기도 하고 sudo 명령어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나노를 이제 해보면 abc.txt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이 안에서 파일을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그 환경이 떠서 한 줄씩 카피해서 이렇게 하면 되죠. sudo apt 되어 있으면 여기 이제 그 오른쪽 버튼만 누르면 카피 페이스트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했기 때문에 나노 패스워드를 설정하면 이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한번 따라가서 해보면 전에 에러가 뭐 생겼는데 제가 가끔 이걸 또 해결할 방식이 있거든요. 일단 제가 뭐 다른 거를 하고 나서 된 것 같은데 아마 처음 설치했을 때는 그대로 하면 큰 문제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툴체 그 다음 얘기를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분투 설치된 상태에서 얘를 한 번씩 다 해보시라 까지 하고 들으시면서 한 줄 끝나면 그 다음 넘어가고 해서 얘기를 듣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회로를 설계할 때 이제 이 시뮬레이션 하는 이 회로도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보면 회로도를 이렇게 FET를 그려서 이거를 심볼을 넣어주고 이런 회로도 자체를 이제 여기 보면 게이트 랭스가 어떻게 되고 게이트 위스가 어떻게 되고 이런 관점에서 할 수 있는 회로도가 있거든요. 이게 있는데 얘를 이제 제가 WSL 여기서 이렇게 보면 제가 이걸 안 해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면 X 스킴 이렇게 실행해 보면 지금 실행을 하면서 지금 이런 게 뜹니다. 이렇게 떠서 X 스킴, 언타이틀드 스킴 해서 이제 보면 여기에 회로도가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이런 부품 같은 것들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심볼이 있으면
이 심볼을 이제 넣을 수도 있고, 이런 게이트 같은 것도 이제 화면이 제가 다른 쪽에 생겨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화면 두 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소자 같은 거를 골라서 넣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페로도에 이제 이런 칩들, 트랜지스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질사 이런 것들 다 넣을 수 있는 피스파이스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직접 회로에서 이 스키메틱으로 그릴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서 이 엑스스킨이라는 거를 이제 하게 되고 이제 제가 기존에 들어있는 걸 한번 실행해 보면요. 여러분도 그 이 닭갈면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요. 제가 마이 칩 들어가서 LS에서 인버터로 들어가서 이제 여기 보면 시뮬레이션 이제 이런 걸 보면요. 여기에 스키매틱이 있습니다. 인버터 서브 스키매틱이라고 있는데 제가 X 스킨을 해서 인버터 서브 점 스키 하게 되면 실행하면 저게 딱 뜨죠, 그죠? 스키매틱에서 지금 VDD, 그다음 VSS, 그 다음에 인풋, 출력하고 요 위에 다 PMOS입니다. PMOS이고 아래가 NMOS거든요. NMOS는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참여한 학생들 가운데 페로도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도 있으니까 얘기를 제가 잠깐 설명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 페로도 익숙한 친구들도 있고 안 친구도 있기 때문에 요 회로를 설명하면 이제 여기에 위에가 요 동그라미 돼 있잖아요. 동그라미 있고 여기에 지금 그 줄이 꺼져 있고 이렇게 지금 이 배선이 돼 있는데 단자가 세 개입니다. 이렇게 게이트 단자, 커패시티블리 커플링 되어 있는 요 게이트 단자하고 위에 단자가 두 개가 있는데 위에가 PMOS인데 PMOS에서는 P가 그 홀이 이제 양의 전하가 얘가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양의 전하가 흘러서 나오는 곳이 소스고 그 다음에 양의 전하가 빠져나가는 곳이 드레인입니다. 드레인 자체가 빼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흘러들어갈 양의 전하는 높은 전압에서 낮은 전압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단자가 있을 때 이 FET 필드 이펙트, 일렉트릭 필드 이펙트인데 이 필드에 의해서 볼티지에 의해서 이 플러스 전하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위의 전압에서 아래 전압으로 내려가서 위에를 소스라 이름 붙이고 아래를 드레인이라 붙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화살표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여기 들어가서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표현한 거를 PMOS라 그럽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것을 NMOS라 그러는데 NMOS는 차지가 일렉트론이거든요. 음전합니다. 음전하니까 음전하는 낮은 전압에서 높은 전압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게이트가 동그라미가 없죠. 지금 동그라미 없어서 지금 보면 회로도 상에서 아래쪽에서 전자가 올라가서 위로 올라갑니다. 전자는 낮은 전압에서 높은 전압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NMOS일 때는 여기에 전자가 방출되는 곳을 소스라 그러고 그리고 위에 전자가 빠져나가는 것을 드레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PMOS의 드레인하고 NMOS의 드레인이 서로 마주보고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 출력 단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아래쪽이 그라운드로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 이쪽이 VCC 높은 전압을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있으면 기억을 해둘 거는 뭐냐면 페로도에서 그 보면 소스 단자하고 게이트 단자 사이에 전압이 멀어질수록 얘가 스위치가 켜집니다. 이제 그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이 NMOS는 아래쪽이 소스라 그랬는데 게이트가 이 소스부터 거리가 멀어진다는 얘기는 전압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전압이 올라가면 스위치가 딱 켜지면서 전자가 올라갑니다. 그다음 PMOS에서는 위에가 소스라 그랬는데 소스가 이 게이트 단자보다 전압이 멀어진다는 얘기는 요 게이트 전압이 소스 단자에 비해서 전압이 낮아지는 겁니다. 이 차이가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럼 낮아지면 얘가 ON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0V고 5V일 때 여기에 게이트 전압이 예를 들어 0V다. 그러면 여기 0V라는 얘기는 이 NMOS 입장에서는 소스에서 거리 가까워졌으니까 셧다운이 되고요. 오프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거리 0으로 되면 요 PMOS 입장에서는 위에 소스로부터 게이트 전압이 멀어졌으니까 위에 게 온이 됩니다. 그러면서 위에 전압이 내려와서 출력이 하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A가 로우가 될 때 Y가 하이가 되고, 그 다음에 A가 하이가 되면 이게 이 NMOS 입장에서는 여기 소스보다 전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밑에 게 온이 되고 켜지고, 그 다음에 PMOS는 위에 소스 단자 입장에서는 게이트가 위로 올라왔으니까 가까워지죠. 그럼 얘는 꺼집니다. 그래서 얘 전압을 올리면 이 밑에 NMOS가 게이트보다 멀어지면서 하나 켜지기 때문에 얘가 아래쪽에 그라운드 연결되어서 출력이 그라운드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하이가 되면 그라운드가 되고 A가 로우가 되면 얘가 하이가 되는 그런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아날로그 회로에 이 나타낼 수 있는 인버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증폭 회로에서도 기본 이런 인버터 회로가 보통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이것처럼 사실은 이걸 밑에 거를 NMOS랑 위에는 저항으로 해도 온오프는 되거든요. 되는데 온오프 저항을 해놓으면 한 번에 흐를 때 전류가 흘러서 전력 소모가 큽니다. 그래서 PMOS와 NMOS를 두 개 켜놓으면 둘 중에 하나만 켜지거든요. 하나만 켜져서 이렇게 연결되거나 이렇게 연결되니까 관통하는 회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전력 소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개를 서로 상보적으로 이제 FET를 구사한다 그래서 Complementary FET, Field Effect Transistor 그래서 이제 이거를 CMOS다, 뭐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라 그래서 CMOS다 하고 그러고요. 요 게이트 랭스가 이제 요 게이트가 소스로부터 드레서의 거리인데 이 게이트 랭스가 지금 우리가 설계하는 마이칩 이게 0.5 마이크로미터가 최소 선폭입니다. 그래서 이 최소 랭스가 0.5 마이크로미터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이게 마이칩에서 제공하는 가장 짧은 게이트 랭스가 0.5 마이크로미터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이게 500나노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게 뭐 수십 나노미터까지 줄어드는 것이 이제 보통 대학원에서 그 집적으로 설계한다 그랬을 때 TSMC에 맡긴다거나 삼성에 맡긴다거나 동부에 맡긴다거나 한다 그랬을 때 이 게이트 랭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그 X 스킴이 회로도를 그리는 스키매틱입니다. 그 X 스키매틱이고 이 회로도하고 사실은 우리가 설계하는 디자인하고 같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레이아웃으로 그려주는 거를 하고 실제 이 회로 라이브러리는 이렇게 ngSpice 커맨드로 이렇게 그 시모스 그 표준셋의 특성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하고 나면 PDK라는 걸 제공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0.5 마이크로메타 공정에 이 위스가 1 마이크로메타를 했을 때 얘 특성 곡선이 특정한 전압에 몇 볼트가 몇 암페어가 될 것이다 하는 것들을 제공을 미리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특성표를 가져와서 얘를 시뮬레이션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애틀이 000 디자인 킷 요 심볼릭 링크가 요 안에 정말 많은 일들이 안에 설계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게 X 스킨이 그 집적회로 설계할 때 회로도에 관한 그런 부분이고, 회로도 설계하다 보면 이제 이런 것처럼 디자인 심볼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 심볼을 붙여서 이 처음엔 두 개를 했지만 둘 합쳐서 하나 인버터로 설계를 해서 붙여서 그 다음 설계할 때는 이 두 개를 그릴 필요 없이 이 심볼로 갖다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자, 이게 첫 번째 이 회로도를 얘기하고, 집적으로 설계니까 도면이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레이아웃입니다. 이제 레이아웃이 이제 이 매직 VLSI라는 집적으로 레이아웃 툴인데 요 링크를 클릭을 해보면요. 요게 이제 웹사이트 들어가는데 요 매직 VLS 레이아웃 툴이다라는 이 스탠포드에서 만든 요 레이아웃 툴입니다. 무료입니다. 이 티캐드나 캐드, 오토캐드나 캐드 툴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 보면
지금 요 레이아웃이 있잖아요. 아까는 회로도였고 얘를 이제 도면으로 직접 이제 PMOS, NMOS 이런 것들을 도면에 그리는 건데 옛날로 치면 심시티라 그래서 오락 게임이 있었으면 여기에 무슨 집을 짓고 뭐 여기에 은행을 짓고 블루마블 게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어디 짓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런 레이아웃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제가 이렇게 실행이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는데 이런 인버터 같은 것들을 이제 설계를 하게 되면 이 우분투에서 이제 이 해보면요, 여기 제가 마이칩 해놓고 이제 여기에 디자인 되어 있는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면 여기에 제가 레이아웃으로 가서 설계된 걸 하나 보면요, 여기 .mag라는 게 매직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직에서 -dxr 옵션입니다. 매직을 바로 해도 될 수도 있는데 이 인버터에 제가 a라는 매직 요거 파일을 실행을 해보면 여기에 디자인된 게 이제 뜹니다. 뜨면서 지금 이런 게 화면에 굉장히 길게 나왔는데 지금 이 매직이라는 게 잠깐만요. 화면이 길어서 조금 줄여서 했는데 요 매직이라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거든요. 설치가 되면 이게 이제 설치되면 오른쪽에 보면 파일, 에디트 셀, 윈도우 레이아웃 이런 게 뜨고 그 다음에 여기 메인 실행하는 게 있거든요. TCR 그래서 여기 얘를 이제 자동화하는 걸 하고 디자인할 때 보면 지금 레이어 정보들이 있잖아요. 보면 오른쪽에 쭉 있는데 여기에 N select, P select, N 트랜지스터, P 트랜지스터, 디퓨저 레이어, N 디퓨저 이런 컨택 레이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컨택 레이어 있는데 얘가 이 수직 그 마이 칩에 맡기면 이런 디자인을 하늘 위에서 바라본 디자인이거든요. 근데 이 레이어 색깔이 다른데 얘가 층층이 여러 단계의 제가 듣기로는 한 500단계 정도의 500이 맞나요? 500단계 정도의 그 반도체 프로세스를 거쳐가지고 얘를 만들어준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VDD도 있고 뭐 지금 제가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거를 하게 되면 이 화면에 축소도 할 수 있고 막 그렇거든요. 이게 키보드 익숙해져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뭐 디자인 하게 된 안에 이렇게 한다거나 이렇게 선택한다. 요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해볼 텐데요. 그럼 이제 이렇게 설계를 하고 나면 요 디자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DRC 디자인 룰 책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게 보면 디자인 룰 이게 과연 이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에 뭐가 길이 잘 맞는가 안 맞는가 이런 것들을 설명을 얘가 실행을 해줍니다. 해주고 이제 그려줄 때 이런 윈도우 옵션들이 있거든요. 그리드 온, 뭐, 이 세트 그리드 0.05 마이크로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는 캐드 툴에도 있는 건데 얘가 워낙 연속적인 캔버스라 생각해보면 그림을 그릴 때 그리드를 켜서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이렇게 눈금을 제대로 그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런 옵션들이거든요. 자, 이런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거 내가 마음먹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이런 레이어를 실행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주면 우리가 앞으로 디자인할 때 이 매직으로 디자인을 하고 아까 X스킴으로 회로들을 설계해서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앞에 설계한 이 회로도하고 그 다음에 실제 디자인한 거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같아야지 얘가 이 도면만 맡겨도 얘가 앞에 시뮬레이션 회로도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매직 VLSI 라는 거고 실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시모스 인버터 레이아웃을 보면서 지금 5번 예정하고 있는데 아날로그 3번, 디지털 2번 예정하고 있거든요. 이제 같이 하다 보면 지금 그림을 그리는 VDD를 그리고 그라운드를 그리고 또 배선을 하고 결국은 이런 파이프라인 연결해주고 이렇게 하나의 노하우가 되겠죠. 빨리 그리는 펀치, 뭐 PWL이다, 게이트다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왜 PWL을 써야 되는지 왜 N웨를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중간중간에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레이아웃에 대해서 종류가 굉장히 많을 거다라고 생각해 보면
시모스 인버터라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요 디자인을 이렇게 했잖아요. 위에를 PMOS라고 아래를 NMOS를 하고 입력은 게이트 두 개를 합쳐놓고 출력은 드레인을 두 개 붙여서 해서 이게 하나의 인버터라고 생각을 하면 얘가 인버터가 두 개인 거거든요. 보면 여기에 지금 여기 인풋이고 여기 위에가 PMOS고 아래가 NMOS고 출력이 그 다음에 입력으로 들어가서 위에가 PMOS고 아래가 NMOS가 되어서 하나의 인버터가 한 개 나온 거, 또 한 개의 인버터가 한 개 나와서 두 개의 인버터가 직렬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세 개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가 링 오실레이터라 그래서 이 앞에 나온 게 꼬리에 들어가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온오프가 반복되기 때문에 오실레이터로서 이제 이 프로퍼게이션 할 때 딜레이 포함해서 우리가 어떤 회로를 설계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회로들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회로도 하고 이런 레이아웃이 같은지 안 같은지가 이 우리가 맡길 때 중요한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LVS라 그래서 레이아웃과 스키매틱이 같으냐 비교하는 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회로에서 보면 아까 DRC 있었죠. 디자인 룰 체크라 그래서 이 디자인 룰이 이 선폭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맞춰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디자인 룰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다 들어가 있어서 요 끝나기 전에 잠깐 보여줄 겁니다. 이제 거의 1시간 15분 정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음에 이제 K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설계가 끝나고 나면 이제 얘를 맡길 때 GDS라는 파일을 만들어줍니다. GDS라는 거를 만들어주는데, 여기서 보면 제가 앞에 있었던 실제 이전에 했었던 레이아웃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여기 보면 CD 탑이라고 보면 여기에 GDS라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했던 GDS 파일 하나 보면요, 얘를 K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죠. K 레이아웃 해주고 인버터 이게 여러분이 가시면 프로세스 했을 때 안에 디렉토리에 다 이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길 박사님이 다 만들어 놓고 그 폴더 밑에 다 이걸 준비해 놨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걸 여러분이 녹화 강의를 들으면서 각자 설치된 상황에서 들어가서 그대로 실습을 추가 작업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버터에서 탑에 GDS를 치면 K 레이아웃이 뜨면서 떠야 되는데 떴습니다. 떴는데 여기 클로즈하고 화면을 뜬 게 이게 떴습니다. 떠가지고 지금 보면 요 위에 레이어가 있고 그 다음 여기에 IO 패드가 있고 여기에 아까 인버터가 있었는데 다섯 7개 했는데 저희 지난 작년 2학기 때 어떤 실습을 했냐면 인버터를 한 사람당 각자 설계를 해서 각자 이거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다 이 그림을 그려서 얘를 이제 최종적으로 다른 사람이 만든 거를 하나로 합쳐서 그림을 그리면서 얘를 파워링이라고 그럽니다. 파워링이라고 그러는데 VSS하고 VDD 이거를 그라운드하고 연결을 지어줘서 이 IO 패드에다가 특정 지어서 전원 연결한 IO 패드, 신호를 준 IO 패드를 해서 요 디자인을 가지고 맡기는 겁니다. 맡겨서 이거를 이제 설명할 때 이제 제가 이제 마이 칩 인앤아웃 이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요 카페가 있거든요. 오리지널 요 카페 요건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 보시면 마이 칩 인앤아웃입니다. 마이 칩 인앤아웃 들어가 보면 예전에 이 설계에 맡기는 거 이제 신청서를 보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그럼 기존에 신청서를 해놓은 걸 보면 신청서 및 작업 파일이 강태환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센스 앰플리파이어 권현진 김희서 되어 있는데 지난 학기 12월 7일에 제출했던 그 신청서 되어 있는데 얘를 이제 다운로드 받아보면 어떻게 그냥 방금 제가 설명했던 것들이 여기 이제 파일로 될 텐데 다운로드가 잘 안 되네요. 이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지난번에도 그렇던데 제가 여기 강태환 학생 거에 이걸 한번 다운받아보겠습니다. 이거를 다운받아보면 네. 오늘 왜 다운이 잘 안 되지? 시간이 걸리는데
신청서. 이 신청서 데는 제가 다운을 받았던 걸 한번 원래 해야 되는데 제가 제작 신청서를 금방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이 신청서를 왜 실패했다는지 모르겠는지 가끔 저럴 때 있더라고요. 제가 제작 신청서 잠깐만요. 제가 이전에 다운로드 받은 게 있어서 보면 여기 신청서 보면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있는데 이문준 자 오태훈 학생이 한 거를 제가 한번 보면 제가 이번 2월달에 했던 친구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한번 보면 여기에 오태훈 4학년 돼 있죠, 그죠? 돼 있는데 여기에 사용 툴을 뭐 썼냐 보면 NG 스파이스 회로 시뮬레이션, X 스킨 회로 그리는 거, 그 다음에 레이아웃 그리는 거 K 레이아웃 매직으로 써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고 룰 체크 하는 거를 매직으로 하고 넷젠이라는 걸로 비교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연계 어떤 프로그램으로 각자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과목이라든가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거기에 이 내용을 쓰고 회로 설계를 이제 M모 썼냐 안 썼냐, P모 썼냐 안 썼냐, 회로명을 정해야겠죠. 회로명을 이렇게 정하고 이 회로를 설계할 목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변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예상 성능을 이 시뮬레이션 한 걸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니까 회로 시뮬레이션하고 레이아웃 이런 모양이다 라는 걸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걸 스크린 캡처해서 이렇게 이렇게 대응을 하면서 소자가 어떤 걸 했고 이 각각 핀번호는 몇 번은 뭐 이런데 우리 설명을 해주고 GDS 통합 GDS를 이렇게 해서 소자가 어떻게 되고 베이스 어떻게 되었다 라는 거를 하면서 실제 전류는 어떻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커패시턴스 특성 같은 거를 했죠, 그죠? 하고 평가는 어떻게 칩을 받으면 어떻게 측정할 거다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하고, 데이터베이스 접수 내용이 칩을 표준 칩 아까 그 28핀, 28핀에 해당되는 칩을 IO 패드를 쓸 것이냐 그냥 할 것이냐라는 거를 체크하고, PDK 아까 설치한 PDK를 GPIO 사용하고 칩 제공을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냥 칩만 받을 수도 있고 아까 보여줬던 28핀에 본딩된 상태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체크를 할 수 있고, 설계 면적이라든가 소자가 어떤 게 들어갔고, DRC 아까 했습니다. 디자인을 체크하는 거하고 LVS 레이아웃과 vs 스케메틱 요 두 개 체크가 되어 있으면 화면 캡처할 때 그거를 레이아웃 디자인 룰을 체크했다, 에러가 없다 보면 DRC Y가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디자인 룰 체크를 혹시 에러가 있으면 Y 해서 이제 에러가 없으면 No Errors Found 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에러가 있냐 없냐 하는 과정을 배우게 될 겁니다. 다음하고 그 다음에 LBS 컴퓨터의 레이어하고 스케메틱이 같으냐 보면 여기 보면 지금 여기 보면 그림을 이제 좀 확대해서 보면 여기에 서킷 매치 유니크리를 되어 있는데 회로도가 매치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과 X 스킨으로 그린 이 회로도가 같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기타 거리상 요 페이지가 9페이지, 8페이지 되는데요. 얘를 이제 작업을 해서 GDS 파일을 보내면 우리 모아팹 돼 있잖아요. 모아팹 가보면요. 모아팹에서 이거를 이제 회원 가입을 하시고 이제 여기에 기존에 있었던 그런 매치 제작 서비스 이제 딱 가보면 여기에서 이제 요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공지사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그 26년 2차 공모문이 돼 있잖아요. 우리 목표가 요 2차에 내볼 수 아까 그 한글 파일 8페이지 여러분이 그래도 이제 이 디자인을 좀 익숙해지면 조금 아이디어 있는 회로를 내는 게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좀 재미있는 회로라든지 의미 있는 조금 회로를 설계하는 게 이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 칩 제작 서비스 공고를 딱 들어가 보면 날짜가 딱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내가 6월 며칠로 이제 뜰 겁니다. 뜨는데 이제 그 날에 맞춰서 업로드를 하면 됩니다. 보면 여기에 공고문하고 여기 PDK가 있죠, 그죠? PDK 있어서 아까 GitHub으로 해도 되고 이렇게 집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되거든요. 그럼 이제 6월 7일에 있으니까 제가 예전에 보니까 적어도 그때 일주일 전에 끝내는 게 좋더라고 보니까 그 당일에 제출할 경우도 있고 한데 그 일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요일에 요 맞춰서 오늘이 4월 7일이니까 이거를 이제 제가 5번을 3번 하고 나서 일주일 쉬었다가 그다음 2번 더 하고 하면 한 열흘 남거든요. 그 사이에 제가 좀 볼 때 중간에 어떤 걸 생각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조언을 주고 의미 있는 것에 대해서 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 칩을 설계하게 되고 살짝 이제 여기에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칩을 이제 만들고 나서 PCB 기판 만드는 것도 우리가 카이캐드라는 걸로 할 수가 있거든요. 카이캐드라는 것도 여기 설치가 깔려 있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에 지금 그 카이캐드 있습니다. 카이캐드 해보면 카이캐드도 그 과정을 거치면 이제 실행이 되는데 실행이 제가 지금 이상하게 컴퓨터가 좀 느리네요. 실행이 되는데 보면 지금 스키매틱하고 PCB 기판 뜨잖아요. 그럼 다이오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스키매틱 이거는 X 스킨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X 스킨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에 지금 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게 없네요. 예, 없는데 PCB도 여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게 없을 수 있는데 이걸 윈도우에서 설치해도 되긴 되거든요. 이게 지금 없는데 이게 적어도 PCB 수준에서의 레이아웃, PCB 큰 납땜에서 하는 것에 스키매틱 이게 카이키드에서 다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회로 시뮬레이션이 엔진 스파이스라서 그래서 이 회로 해석과 피설계 여기까지 되면 우리가 칩을 해서 와이어 이 납땜을 해서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그 참고 자료를 이제 몇 가지를 해봤는데 구기로 박사님의 그 부분을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따라가서 할 때 아까 이것만 보고 이제 오늘 마칠까 하는데요. 이 레이아웃에 가보면 이제 아까 CD에 배터리 여기 가보면요. 여기 보면 이게 이제 PDK잖아요. 여기 보면 하나 골석골석 보면 좋으면 재밌습니다. 보면 여기에 LS 하게 되면 여기 폴더가 많이 있잖아요. 말린 아날로그 애틀이다. 그러면 아날로그 들어가서 아날로그 애틀이 들어가서 보면 여기에 그 LIP, GDS 매직 되어 있는데 여기에 어떤 요 표준 환경 같은 것들이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저장이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그샘플로 이제 들어가면 튜토리얼 있습니다. 튜토리얼로 들어가셔가지고 설치 끝나고 나면 여기에 많은 예제들이 있거든요. 인버터, 엑스스킨, 매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하나하나 따라가서 보면 좋은데 이거를 그 GitHub에 이걸 다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튜토리얼을 이제 보면 제가 이것만 보고 끝내겠어요. 너무 오래되면 또 여러분 가면 지치니까 이걸 이제 요 카피를 해서 여기에 이제 링크에다가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들어가 보면 여기에 이제 GitHub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에 쭉 이제 있는데 튜토리얼로 들어가 보면 튜토리얼 뉴도 있고 1- 이런 데 가보면 여기 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매뉴얼이 있는데 매뉴얼이 제가 도큐멘트 있군요. 도큐멘트에 여기에 연구노트 애틀의 연구노트를 보면 여기에 연구노트가 1번부터 쫙 있거든요. 연구노트 1 마이칩 가상머신 리눅스 설치 2 오픈소스 설계도구 설치 3 요 코딩 스타일 4 여기 시스템 C 5 해서 인버터에서 요 1번부터 요 20번까지 요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보면 리눅스 설치되어 있는데 요거를 그 안에 저기 요 순서를 그 PDF로 해놓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걸 진행하면서 제가 만들어 놓은 것도 이걸 따라가면서 제가 조금 해놓은 게 있고 네이버에 들어가셔가지고 네이버 카페에 이게 원에이블 투 렌더링 아마 이게 가끔 제가 이 컴퓨터가 이렇게 여러 가지 부하가 많이 걸릴 때
그거를 못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 보니까 이 네이버 카페도 잘 안 들어가 보니까 요거를 이제 그 할 때 초심 176이란 거를 이제 검색을 하면요. 네이버 초심 176을 검색을 하면 여기에 이제 살펴보는 마음이라고 있거든요. 제가 익명으로 운영하는 블로그인데 여기서 철저히 익명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회로 설계 내칩 제작 서비스가 있는데 내칩 제작에 들어가서 보면 이게 한 10개 정도 글을 써놓겠습니다. 여기 보면 설계 오픈 설계도 설치하기 뭐 라즈베리 파이에 설치하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제가 그 VM웨어로 설치를 했었고 그 다음에 뒤에는 베릴로그 소스 코드 하나로 FP 같이 해보기에는 WSL로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차례대로 이런 것들을 해본다는 차원에서 하고 자 다음 요까지 제가 생각을 했고요. 그 지금 요 안에 들어가 보면 매직이라든가 이런 툴에 대해서는 다음 분에 이제 이 차례 인버터 설계하는 거를 해보고 그 다음에 디지털하고 어떤 비교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제가 자료를 지금 공유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료를 며칠 전에 공유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미리 연습을 하고 나면 이 실제 들으면서 시간을 노력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미션 첫 번째는 다음 그 월요일 전까지 다 설치를 해서 이 명령어가 이 프로그램들이 다 실행이 되는 상황을 보고요.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좀 잘 안 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질문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요 그 방금 이 오늘 한 부분은 자, 내칩 제작 서비스의 맛보기 전체 스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적으로는 그 시간이 이제 거의 10시 반이 다 됐는데요. 15분을 목표로 했었는데 한 뭐 4, 5분 정도 빨리 빠져나가실 분은 빠져나가시고 또 그 질문을 조금 받는 시간을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많이 이제 빠져나간 상황이네요, 보니까. 예. 혹시 그 제가 얘기한 게 혹시 이해가 많이 됐습니까? 화면 공유가 안 됐었나요? 잘 되고 있었습니다. 아, 잠시만요. 예, 그 누가 네, 여기 네. 예. 오늘 했던 내용에 대해서 오늘은 스케멧 전체를 다 한번 본 거거든요. 예, 그 이해가 되셨는지요? 예. 예, 그러면 좀 오늘 많이 늦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저기 그 제가 몇 가지 자료 링크를 그 카페에 올려놓겠습니다. 그 PDF 하고 구기로 박사님의 레퍼런스하고 오늘 링크한 거에 대해서 하고 자 그러면 내가 평소에 만들어 보고 싶었던 회로 이런 것들을 찾아오는 거하고 환경을 만드는 거하고 다음 월요일 전에 해보기 바라고요. 그리고 현재 회로도가 결정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스케매틱 이전에 회로도를 이제 어느 정도 구체화해 놓는 작업을 한번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설계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요. 예. 나준호 교수님 혹시 코멘트 있으실까요? 아닙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일단 리눅스 그 환경이랑 설계 환경 오픈 소스 기반으로 해가지고 해주신 거 다 개인 PC나 노트북에 설치하고요. 회로 어떤 거 만들지 한번 고민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 시간까지. 제가 녹화에 올려놓을 테니까 아까 엑스스킴하고 다 실행해서 화면이 뜨는지 예, 안에 며칠 뜨는지에 대해서 다음 선전에 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교수님 혹시 코멘트 있으신가요? 심규현 교수님 계신데 안녕하세요. 예, 예, 잘 들리십니까? 잘 들립니다. 예, 예. 그 코멘트는 제가 이 공지사항 글 거기에 이제 댓글 2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설계를 이제 5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지가 들어오면 또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 테스트 관련한 세미나도 좀 예, 이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혹시 또 코멘트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예. 참, 그러고 보니까 오늘 서경대 학생들도 왔던데, 서경대 학생들 있습니까? 서경대 학생들도 있습니까? 아, 예. 참석 자료. 경북대 학생도 있었던 것 같은데, 경북대 학생도 있습니까? 아, 이거, 예. 그, 구기로 박사님이 다 공유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들어올 수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경북대, 그다음에 서경대, 강원대, 고려대 이외에 또 다른데, 한성대 외에 또 다른데 또 있으신가요? 제가 마이칩 인앤아웃에 따로 이메일 정보를 조금, 구글 폼에 좀 적어달라 그랬거든요. 그 자료를 카페에 공유하는 거하고, 따로 메일로 이렇게 쭉 뿌리는 거하고, 이거를 조금 나눠서 해볼까 싶어서 그랬던 거니까. 그러면 카페에, 강원대는 강원대 카페, 그 다음에 일반적인 마이칩 카페 그 두 군데에다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은 거기 올려놓으시면 저나, 그 다음에 여기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제 심교 교수님이나 구길 박사님이나 다 답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같이.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밤늦게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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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녹화돼 올려놓겠습니다. 녹화한 거는. 예.